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과 2위인 에코프로의 초강세에 코스닥 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7월 FOMC를 앞두고 우리 증시는 다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어지는 금리 발표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필승 전략 시간에 준비돼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장의 움직임은 어렵지만 항상 상승해주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걱정 없는 필승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혼자 하는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의 이기자 쌤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장 이수페타시스가 누적 상승률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현재 무려 387%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 역시 282%로 세 자릿수 수익률 넘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강하게 이기고 있는 필승 종목들인데요. 계속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포스코 DX가 191% 돌파해 줬고요. 한미반도체가 누적 상승률 152%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TFE도 140% 기록하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 탑5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펨토론이 133%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성우 하이텍이 약 121%의 누적 수익률을 ISC가 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95% 달성하면서 수익률 탑10에 올라왔고요. HPSP가 75%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 가슴 뻥 뚫리는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화면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갈팡질팡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크해야 하는 것은 금리와 실적인데요. 필승 전략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체크포인트, 금리와 실적인데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선생 김광진 쌤입니다. 네, 먼저 또 오늘 우리장 리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네. 오늘 우리장 초반에는 전문가님이 주신 매수 사인 따라서 필승 종목이었던 HPSP 막 올라주다가요. 또 네네. 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땠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리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나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너무 신난다. 야, 신나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또 뭐가 지나갔나? 이렇게 어리둥절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고요. 이렇게 오늘 장 우리 장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흘러갔었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장, 물론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겪으셨겠지만 주린이 분들이나 추생아 분들은 왜 이렇게 장이 어렵지라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장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나 제가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해 드릴 텐데요. 오던장에서 조금 물론 좀 LS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부분에 조금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이 분산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기저기 다 같이 함께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수급이 분산되는 현상 나오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나 FOMC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결정되는 사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연관성이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제히 반등하면서 올라주며 빨간색으로 다 장식했던 반도체주들도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더니 또 장 마감에는 다시 일부 주들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상승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일순간에 빨간불, 파란불, 다시 빨간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많이 장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이런 그룹주들 가지고 계신다면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신나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중 최고가로 13% 이상 올라주면서 132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100만 원의 매수를 하셨어도 32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네. 네. 장중 최고 14% 가까운 이런 상승 보이면서 132만 1,000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에코프로 올해만 해도 벌써 12배, 13배 가깝게 이렇게 상승했으니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 7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목, 한 종목 꼽으라면 역시 에코프로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도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 얻으셨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이 수익 올린 종목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로 수익을 보셨고요. 또 어제 필승 종목이었죠. HPSB 오늘 오전에 매수 들어가서 3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수익 익절 사인 드렸습니다. 거기에 필승 종목 두산 테스나로도 제가 오늘 수익 익절 사인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이기자 가족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셨다. 이기자 가족분들 오늘도 수익이셨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필승 종목들 리뷰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이렇게 장중 최고 22%가 넘는 이런 상승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물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이렇게 크게 상승분 20%가 넘는 상승분을 다 누리지 못하셨지만요. 분명히 오늘 슈팅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 계속 보이다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대인프라코어 따라 붙어야 되느냐 이러면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얘기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현대인프라코어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연봉을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연봉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상승 계속 이어나갔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중국을 위시한 이런 신흥국들 브릭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런 부분들이 한참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건설 기계에 많이 필요한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때의 흐름이 이만큼 얼마나 올랐느냐 이만큼 올랐던
이 부분이 현재는 물론 그만큼은 아닐지언정 지금 미국을 위시한 다른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전 세계의 수출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생산을 담당했던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넓어지고 퍼진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새로운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건설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상승에 아직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도 계속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이 전체적으로 저는 뭐 8월쯤 우리나라 전체 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과거에 두산 인프라코어여서 제가 말이 잠깐 꼬였는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충분히 매수 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인프라코어로 수익 보신 우리 이 기자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제 필승 종목으로 나왔던 HPSP죠. 네, HPSP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이렇게 장 초반에 바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제가 매도 한마디로 자유롭지는 매도 사인 드린 것이 9시 27분에 매도 사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지금 오늘 최고가가 9시 30분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만 가져가도 9%에서 10% 정도 오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어느 타이밍이 내가 단타를 볼 때도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도 잘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 더 제가 거래량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면 최고가 이전에 그리고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부분에서는 짧게 치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고 다시 한번 진입을 보자. 이렇게도 단타 매매는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거래량과 매수 매도 잔량 이것을 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단타 매매도 가능하시고 제가 또 얘기 드렸죠. 이런 내용들도 앞에까지 다 본다면 라공기법 분봉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공기법 거기에 따른 거래량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한번 다 보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이런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서 라공기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길 원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한 종목 더 차트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두산 테스나까지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오늘 이렇게 수익 제가 익절 사인 드렸는데요. 두산 테스나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뭐 이렇게 추세선 하나만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제가 하나 그어봤는데요. 지금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 부근에 한마디로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추세선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것을 상단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을 하단 추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단 추세선 그어봤죠. 이 상단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언제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누구나 추세선 긋고 그리고 라공기법 적용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매수 타이밍인지 그리고 언제가 또 매도 타이밍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두산 테스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제가 또 반도체 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둥근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웨이퍼를 검사하는 그런 테스팅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웨이퍼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네모난 반도체를 검사하는 이런 회사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한마디로 완성품인 반도체를 검사하는 회사보다 두산 테스나처럼 이런 둥근 원형의 웨이퍼 검사를 하는 회사가 부가가치가 더 큽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이죠. 물론 HBM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있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번다. 자연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 상단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HPSP 어떻게 30분 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딱딱 맞추시는지 네네. 정말 이러니까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보고 막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 아니냐, 미래의 예언자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대단한 분석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골 필승 종목의 힘, 어떻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을까요? 뭐 그것이야말로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제가 사골 종목, 그러니까 필승 종목 중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중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점. 계속 필승 종목 시간에도 얘기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산업과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밑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자랑만 하면 또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중에 반도체주 아직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또 그분들 놓치면 안 되고 당연히 제가 또 얘기 드려야겠죠. 이런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 지금 조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반도체 종목이냐, 물론 이런 내용들은 갈리겠지만 적어도 제가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반도체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반도체주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또 다른 반도체주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기다리던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소식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물론 국내 뉴스, 해외 뉴스, 제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 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해외 뉴스 중에서 제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TSMC, 네, 대만 기업이죠. 대만의 TSMC에서 웨이퍼 가격,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동그란 이 웨이퍼 가격을 12% 인상했다는 그런 기사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왜 좋은 거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내용 반도체 가격을 올린 이유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AI 시장,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 이런 이유를 들면서 TSMC에서 반도체 가격을 1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이렇게 인상하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니야? 기업에서 안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역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실 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집을 사십니까? 그때 집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거보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좀 빨리 사서 이 가격분을 내가 빨리 쳐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기업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 나는 지금 대량으로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서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대량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 계속 상승이 지속된다. 그럼 그때 이걸 교체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인상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노란톡방에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이런 TSMC의 행보가 국내 네네.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TSMC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뭐
삼성전자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SK하이닉스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도 가격 인상에 슬슬 나서겠구나. TSMC가 올렸으니 나는 편하게 가격을 올려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 한번 라면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심이 한번 가격 올리면 오뚜기라든지 팔도라든지 따라서 가격 올리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도체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TSMC가 이제 올렸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격을 올린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량 주문하는 이런 업체에서도 반도체 주문, 발주량이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주 전체가 주가, 한마디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 한번 연상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주식 투자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또 가격을 올리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계속 증시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네네.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금리 결정이 되는 그때까지는 계속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장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중에서도 꿋꿋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또 안 볼 수 없겠죠. 차트 보면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S 오늘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또 안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LS 물론 상한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노란톡방에서 요즘 받은 글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에 많이 돌고 있는 내용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 제가 노란톡방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LS그룹이 제2의 포스코다. 그런 내용들 한마디로 장문의 이런 글들이 계속 나돌면서 정말 수급이 오전장에서부터 정말 LS그룹주 전체로 확 쏠리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한가 일찍 도달한 만큼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LS그룹이 뭐 LNF라든지 아니면 이런 2차 전지 회사들과 뭐 합작 회사 뭐 이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많이 좀 존재합니다. 특히나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물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탄탄한 기업이고 또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합작도 가능하고 저 여러 면모로 2차 전지 회사로 변모도 가능한 회사이지만 아직 실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널리 퍼지는 글들을 통해서 수급이 몰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라. 그리고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나 특히나 주린이 분들 절대 곁을 째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네네. 시장의 흔들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부분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뭐 여기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되겠죠. 뭐 내일입니다. 내일 이렇게 금리 발표가 되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25bp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금리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주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요.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그룹주 정말 힘들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 상승의 원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당연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금리가 이렇게 동결될 것인가 아직 상승이 할 것인가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결정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그 내용들, 한마디로 금리 결정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표된 내용들까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현대차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차 내일 오후 2시 10분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대차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 이런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3.8조 원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는 4조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3.8조 이상 나오게 되면 당연히 충분히 좋은 영향 끼치겠고요. 하지만 좀 더 보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겠나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3분기에는 이것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는 조금 성장폭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라든지 SKI테크놀로지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또 다른 칩스앤미디어, LX세미콘 이런 많은 기업들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실적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는 데 이용해 보시면 훨씬 좋은 투자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필승전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가른 금리 발표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 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응급 처방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도착한 사연은요. 드림님께서 매수가 16,500원에 비중이 조금 큽니다. 50%의 비중으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매수 사유에는 정부에서 원전을 밀고 있고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응급 처방 내려주시죠. 네, 물론 네. 지금 시청하는 많은 이 기자 시청자분들이 비중 보면서 제가 또 잠깐 또 얘기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절대 한 종목에 50% 비중 실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다행히 수익 중이시네요. 이런 부분들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부터 얘기 드리자면 지금 내일 장에서 당장 절대 절반 정도는 바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렇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조금은 애매합니다만 당연히 수익 중이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애매하냐고 얘기 드리냐면요. 차라리 조금 더 높은 가격대,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 사셨다면
제가 라곤 기법 얘기 드리듯이 이런 부분들 앞산 이렇게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이런 내용들을 정말 조금만 공부해 보셨다면 이 가격대는 조금 사기 어려운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16,500원 이 가격이 한 번에 산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비중을 싣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가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점을 이렇게 조금 높이다가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다 아니면 제 가족이 매수를 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내일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팔아버리고 차라리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더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피팅 업체나 밸브 업체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느냐면요. 원자력 쪽에서 밸브도 가지고 가는 회사 하지만 조선 쪽에서도 납품을 하는 회사 양쪽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럼 안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가지고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찬성론자 입장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원자력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원전 수주에서 받을 때도 우리는 외부에 한마디로 건물을 짓는 것에 거의 치중을 하지 내부에 들어가는 실제 핵심 원자재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전체적인 세계 경쟁력에서 뒤처집니다. 제가 뭐 발전소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일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들은 뭐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나 지금 이렇게 해서 추세선 아래에 걸쳐 있기도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익절하실 수 있을 때 익절하시고 다른 한마디로 조선주와 원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밸브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과 원자력 쪽을 함께 볼 수 있는 회사와 함께 또 종목 상담과 함께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해성 DS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부터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해성 DS.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서 텔레칩스와 해성 DS, 특히나 해성 DS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죠. 이래서 오늘 필승 종목 준비했고요. 특히나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종목 리뷰 잠깐 할 텐데요. 제가 HPSP 이렇게 매수 얘기 드렸고요. 오늘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9시 30분에 정말 최고가, 장중 최고가 기록했는데 9시 27분에 제가 익절 사인 드렸다고요. 이런 부분 잠깐만 넘어가도 이렇게 9%에서 10%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필승 종목, 특히나 필승 사골 종목이죠. HPSP.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필승 사골 종목들, 또 필승 종목 중에서 사골 종목 나오면 꼭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 이전에도 매수 타점 제가 얘기 드렸었고요. 다시 또 매수 타점 또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해도 반복적으로 제가 필승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후에 이런 상승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안 갖고 계신 이런 분들 분명히 나만 없어 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앞으로 포스코 그룹주, 지금 제2의 포스코 그룹주라고 얘기하는 LS는 조금 더 두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내용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정말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정말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이죠. 물론 여기서도 단기적인 단타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마디로 철강 산업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주가는 다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한마디로 70만 원대까지 갔었던 포스코 그룹주, 이제는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마디로 조정이 나온다.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말 라곤 기법, 델타 라곤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한마디로 타이트하게 손절가 가지고 가시고 델타 라곤 이용하시면 충분한 수익 또 거기서도 얻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 또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도 자꾸 꼬이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타점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필승 종목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상승 보이는 겁니다. 포스코 지금도 들어가도 되냐? 이런 내용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도난톡방 오시면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한 번만 얘기 드렸던 거 아니죠. 반복적으로 제가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렸고요. 이런 상승 정말 아니 조정 보일만 하니 다시 올라가고 조정 보일만 하니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제가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라곤 기법에 따로 존재한다.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는 많은 분들 방송 보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거래량 그리고 이런 전체 산업 아니면 대장주 아니면 지표로 보는 내용. 이스페타시스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엔비디아 보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배임 횡령 사건 아니면 화재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이 자체의 문제가 생겼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계속 끌고 간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스페타시스 이런 계속 흐름 보인다. 넘어가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 괜찮다. 정말 괜찮다. 걱정하실 것 없다. 왜냐? 이런 내용들 정말 근거까지 계속 얘기 들어가면서 끌고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필승 종목의 힘이고 제가 산업을 보는 눈과 종목을 보는 눈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방송 끝나고 사무실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 분석하고 산업들 분석하고 증권사 리포트 다 읽어보고 거기에 줄까지 쳐가면서 체크하고 따로 모아놓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필승 종목으로 얘기해드리는 여기에서 이런 높은 승률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높은 수익률까지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현대인프라코 오늘 이렇게 슈팅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언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였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매수한 이후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여도 걱정하실 것 없다. 왜냐?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성장하는 이런 건설기계. 왜? 중국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리쇼어링 한마디로 끌어오고 다 인도로 어디로 다 하는데 거기에 건설기계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 두산밥캡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적 좋고요. 이렇게 실적 좋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 조정 보인다고 끄떡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하면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필승 종목 해성D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 제가 필승 종목으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종목인데요. 반도체용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을 생산 판매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제 이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이자 포인트 첫 번째. 제가 오늘 진짜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겠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도 해성DS는 좋은 종목이다. 어떻게 해서 좋은 종목이냐? 자, 매출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올해 감소폭을 보이나 이런 부분들 왜 감소폭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올해 초에 난리가 났던 그 내용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일어나서 생산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다 안 돼 공급이 안 돼 빨리 내놔 이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우상향한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우상향. 세 가지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이 아니라 그냥 뚝뚝 보는 대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DS DDR5양 패키지 기판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제가 반도체에서도 HBM 고대역폭 반도체 그리고 DDR5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패키지 기판 꼭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26년까지 13% 정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도 왜냐?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바뀝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차량용 반도체 수와는 전혀 완전 딴판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
전기차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면 많은 그런 한마디로 앞에 센서들 지금도 엄청나게 센서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몇 배 이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쓰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성 DS가 충분히 한마디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고부가 제품인 차량용 리드 프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성 DS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DS 분명히 이거 말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나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별표 2개짜리, 이건 별표 3개짜리, 그리고 이건 별표 하나짜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성 DS의 이기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짧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해성 DS 좀 자리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HTS, MTS 가지고 한번 길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잠깐의 한마디로 이런 거 흔히 눌림목 조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눌림목 조정이 나왔다가도 오늘 다시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차트 보면 뭐부터 봐라.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셔야겠죠. 거래량은 한마디로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도 이 거래량, 한마디로 여기 이 가격대 포인트,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부분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매수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깨고 한마디로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이제 조금 한마디로 손절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끌어올리고 말아올린다. 왜? 나는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매수자가 많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내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제가 시간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호실적, 한마디로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성 DS 실적 보나마나죠.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해성 DS의 주가를 기대감을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내용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해성 DS 살펴봤는데요. 호실적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무엇보다 정확한 타점 공략이 필승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필승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과 정확한 타점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은 금리와 실적,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는데요. 원자력과 조선을 함께 잡는 밸브 종목 짚어주셨고요. 실적을 내는 차량용 반도체,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해성 DS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